될 거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정치사에 큰 의미가 또 있는 결과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정말 치열한 곳, 정말 흥미로운 곳, 전북으로 가봐야 되는데, 전북지사 선거. 제일 뜨거운 데 아니에요, 진짜. 야, 진짜 여기는, 진짜 이렇게 전북 도민이 이번 선거에 이렇게 관심, 물론 항상 투표율도 높고, 다 정치 고관여층이 많은 지역이긴 하지만, 이렇게 선거에 관심이 뜨겁고, 다 한 말씀씩 할 말들이 다 여기에 가득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전투표 투표율을 보면 원래 전북이 투표를 많이 하는 곳이긴 한데, 지난 지방선거보다 10% 정도 높아졌어요. 1등 했어요, 이번에. 네,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얼마나 지금 그 전북 유권자들에게 이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투표 의지를 불러일으켰는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이 의지가 어디서 나왔을까? 그냥 전북은 민주당 후보가 되는데 한 번도 민주당 후보가 아닌 네. 광역단체장이 된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유독 이렇게 뜨거워진 이유는 결국에 저는 정청래 대표의 징계 공천, 이게 어떻게 보면 트리거가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관영 지사가 잘못했죠. 네. 그 소액이라 하더라도 네. 돈 목숨 돌린 게 CCTV에 찍혔는데 변명의 여지가 없잖아요. 사실 그 CCTV 나왔을 때는 이거는 끝났다 했죠. 아니 근데 만약에 거기다가 당원권 정지 1년 정도 징계했으면 출마도 못하고 그렇죠. 그냥 본인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예. 거예요. 근데 과유불급이라니까요. 그걸 제명을 시켰는데 뒤이어서 나온 이원택 그 후보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뭐 대충 조사하고 끝냈어요. 네. 그리고 도의원만 제명. 전북 도의원만 제명시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편 봐주고, 난 내 편 아닌 사람은 이제 강하게 쳐내고 이거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김관영 후보가 프레임 전환을 기가 막히게 한 거죠. 이게 네. 우리 전북 도민을 무시했기 때문에 네. 벌어진 일이다. 그리고 이제 정청래 대표의 저런 일종의 이제 내로남불이 이재명 정부 성공에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박찬대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에 이게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그냥 프레임 만들어 버렸어요. 네. 근데 이게 공감이 안 되면 저렇게 움직이지 않죠. 맞아요. 근데 그게 전북 그 유권자들의 어떤 감정 버튼을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조승래 그 민주당 그 총괄선대본부장이 오늘 김관영 후보를 두고 이거 당선될 일도 없고 당선돼도 재선거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선 무효형 받을 것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김관영 후보는 내가 당선되면 정청래 대표 연임을 막는데 앞장섰겠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말이 더 먹힐지. 저는 민주당 지도부의 그 김관영 후보를 향한 그런 강한 메시지와 강경 대응이 오히려 전북 유권자들의 그 감정을 더 자극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적당히 했어야 네. 되는데 그게 아니고 몰아붙였잖아요. 네. 영구제명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 봐라 이러면서 더 결집하기 시작한 거예요. 별로 전 좋은 대응이 아니었다고 보고, 선거 막판 가서도 당선될 리도 없지만 네. 당선돼도 재선거 할 거다. 근데 선거법 저희가 많이 그동안에 봐서 알잖아요. 저거 가지고 재선거할 정도의 이 직위 상실될 정도의 형이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권자들은. 유죄 판결이 나와도 그런 정도가 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이원택 후보가 돼도 재선거 한다고 지금 또 네. 얘기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전 정치력 그 부족이라고 보고, 정치력 부족 이전에 형평성을 현재 잃은 과유불급이었죠. 그러니까 당원권 정지 1년 했으면 못 한다니까요, 출마. 그러니까 장동혁 그 대표가 상대 저쪽 당 얘기긴 하지만은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1년 했으면 출마 못 해요. 근데 제명함으로써 저런 공간을 열어준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김관영 후보한테 그런 공간을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런 기세가 한번 만들어지면 꺾기가 어려워요. 게다가 전북은 때때로 민주당을 향해서 회초리를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국민의당 돌풍 때가 그랬어요. 전북이 출신이어서 잘 아시잖아요. 그때 38석을 아마 석권했죠. 석권했죠. 그 이제 진원지가 처음에 그 바람이 불기 시작한 데가 전북이었거든요. 지금 약간 그런 조짐이 일고 있어요. 근데 전북이 당원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네. 인구 대비 당원 숫자가 전남보다 더 많아요. 네, 권리당원 19만 정도 되죠. 네, 그러면 이게 전당대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김민석 국무총리가 내 익산에 집을 구했잖아요. 또. 그것도 그렇고. 근데 저는 이게 전북에서 우리 도민들이 판단하실 때 네. 지금 정청래 대표의 이 공천도 심각하지만 네. 이것만 가지고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1인 1표제부터 해서 뭐 전준철 특검 추천부터 해가지고 민주당 운영하면서 얼마나 사건 사고를 많이 일으켰습니까? 뭐 합당도 막 제의했다가 3주 만에 철회하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 쳐왔던 온갖 사건 사고가 이번에 그 안호영 의원 그 단식을 통해서 드러난 네. 이 전북도지사 공천의 불합리성, 여기에 그냥 전 다
농축이 됐다고 보고 또 단식하고 있는데 자당의 의원이 단식하고 있고 문제제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를 그러니까 안 찾아갑니까? 진짜, 네. 거기서 이제 정청래 대표의 그릇이 나와버리면서 이제 도민들이 더 화가 난 것 같고 또 하나는 형평도 그래요. 윤리감찰단 이거 늘 운영해오면서 정청래 대표는 늘 말과 행동이 달라요. 뭐 사무 없는 공천 늘 보면 컷오프 억울하게 나오거든요. 뭐 윤리감찰단도 뭐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안 공정해요. 처음에 강선우 후보 다룰 때 네. 뭐 강선우 후보 뭐 갑질했을 때 뭐 우상같이 써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정청래 소나기가 대표가 먹을 했었었고 때, 네. 장경태 후보 그 성추행 관련된 거 나왔을 때도 유독 장경태 의원이 정청래 대표랑 가깝다 보니까 그 지지부진하게 징계 결론도 안 내리고 끌어왔었거든요. 그것도 비판을 받았던 거고 이번에 이원택 후보 관련해서도 정청래 대표랑 가깝다라고 여겨지니까 오히려 공천에서 살아남고 전북지사 후보로 좀 뛰고 있는 이 현실이 아니 징계도 왜 그럼 정청래 대표랑 가까우면은 뭐 무죄고 멀면 유죄야? 뭐 유전 무죄, 무권 유죄 비슷하게. 그러니까 그 불합리를 지금 도민들은 분노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지 않고서야 이 사전투표율이 이렇게 정말 전국 1위까지 나올 정도로 올라간다는 것은 저 정청래 대표가 지금 굉장히 코너에 몰려있고 그러니까 전북에도 지금 유세를 못 가잖아요. 네. 아니 그 과유불급 얘기하셨는데 네. 지금 민주당이 현수막도 과유불급이에요. 지금 5개씩 달던데. 현수막을 살포를 해가지고 전주가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전주만 해도 그러니까 뭐 현금 살포, 거짓말 정치, 투표로 심판 이거를 단어를 조합을 해가지고 천장을 뿌린 거예요. 전주만 해도 뭐 군사는 뭐 400장 이렇게 전북도에 현수막 그렇게 다 걸어버린 거예요. 이거 선거법 위반이든 아니든 일단 걸고 보자 그런 지침을 내렸다는 얘기가 돌거든요. 아니 그만큼 지금 총력전을 펴고 있는 건데 아까 안호영 의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안호영 의원이 사전투표 전날 입원했어요. 네. 몸이 안 좋아졌다 그러면서. 근데 입원하면서 낸 메시지가 예. 그래도 이번만큼은 공정과 상식에 투표해 주십시오. 이렇게 냈어요. 민주당 후보에 투표해 달라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건 누구를 지원하는 네. 메시지겠어요. 저는 정청래 대표가 이 전북에서의 패착은 뭐 공천 실수도 있고 형평성에 어긋난 징계 조치도 있는데 안호영 의원이 단식할 때 인간적으로 그거를 잘 못 풀었어요. 네. 아니 당연히 갔어야죠. 본인에 대해서 항의성 단식을 하더라도 가서 손잡고 결과를 바꾸지 못하더라도 위로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외면했단 말이에요. 그 정점에 이제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갔는데 네. 자당의 대표가 어떻게 안 나중에 갈 수 병원 간 다음에 있어. 갔는데 예. 그때는 이미 늦었고 예. 심지어 이원택 후보는 병원 가서도 안 갔어요. 저는 그게 아니 어떻게 인간들이 저러냐 이런 전북 도민들의 이 감정을 저는 건드렸다고 봅니다. 결정적 패착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알고 보고 이렇게 쌓아두고 있다가 이제 표로 딱 찍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는 어려운 것 같은 게 이게 사법은 답이 똑 떨어지잖아요. 네. 2 더하기 2는 4인데 정치는 진짜 작용과 반작용이고 과유불급이라서 맞아요. 예. 조금만 게다가 더 넘어가면 역풍이 부니까 감정을 다루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어렵죠. 선거가 그렇게 이성적인 선택의 과정이 아니에요. 동정론도 많이 사람의 불고. 마음을 사는 거잖아요. 네. 정치가. 어려워요. 많은 경우 선거는 이성적이기보다 감성적이에요. 네. 아니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이원택 후보가 김제 부안이 이제 지역구인데 김제 부안도 공천 받으면 거의 당선 되게 그렇죠. 쉽게 되는 네. 곳이잖아요. 그래도 근데 김관영 후보는 국민의당 시절을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 선거운동 구력이랄까요. 그런 것도 좀 현장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차이가 나고 지역민들 얘기 구력 들어보면. 이전에 인지도의 차이가 현격해요. 이원택 후보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재선 의원인데 저도 이번에 이름을 잘 그나마 몰라요. 좀 들어봤어요. 스치듯이만 들어봤지.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저 같은 정치 고관여층도 잘 모르는데 전북 유권자들 중에 상당수는 이원택 후보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요 선거에서는 굉장히 큽니다. 김관영을 모르는 전북 유권자는 없잖아요. 거의 없죠. 저는 그 차이가 네. 마지막까지 좀 그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의 어쨌든 리더십의 저는 총괄적인 실패가 지금 전북 공천에 다 농축돼 있고 거기에 대한 평가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내일 다 열어봐야 우리가 알긴 하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만 봐도 정청래 대표는 상당한 정말 위기 상황을 전 스스로 초래했다. 저 그렇게 봅니다. 평택을에 진짜 부산도 전북에 못 가고. 부산 북갑에 근데 여기에 자기 정치 생명을 다 걸려 있고 물론 근데 그 와중에 근데 대구시장이 그 김부겸 후보가 당선이 돼도 사실 김부겸 시장도 아니 후보도 자기 자력으로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만약에 오지 당선이 말라고 돼도 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의 그렇게 큰 빚은 없는 민주당의 거죠. 16개 광역단체장 후보 중에 네. 뉴스공장에 안 나간 유일한 후보가 김부겸 후보예요. 오. 왜냐하면 대구 선거 나가는 대구 네. 선거는 아무도. 거기 나가는 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안 나간 거예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도 뭐 어쨌든 안 갔고 뭐 후보 측
뭐 그 의견도 좀 수렴한 결과인지 모르겠지만요. 아, 그동안 슈퍼챗이 좀 많이 쌓였는데요. 마라티님이 항상